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히 마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가슴에 오래 남는 사람도 있지요. 그 중에서도 젊은 시절을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같이 채워간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욕심을 품고 살다 보면 그 소중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게, 너무 멀리서야 깨닫게 되죠. 오늘 저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젊은 날, 욕심 때문에 내 손에서 흘러나가 버린 친구 한 명.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남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심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말 못한 채 묻어둔 이름 하나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그 이름을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젊음도, 체력도, 기회도 그렇지만 그중 가장 아프게 스쳐 지나가는 건 사람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같이 울고 웃고 술잔을 기울이고 속마음까지 숨김없이 나누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죄어오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종필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무렵 저와 종필이는 말 그대로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청춘이었지만 서로의 주머니 사정까지 훤히 알 정도로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였죠.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 한 사발에 꿈을 말하고 세상을 욕하고 가끔은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필이와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어색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가구 공장을 차리겠다고 저 혼자 끙끙대던 시기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여기저기 손을 벌렸지만 친척들도 선배들도 다들 냉담하더군요. 그때 종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적금 하나 있는데 그거 너 써라.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되지 뭐.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했고 그 자리에서 덥석 그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불경기가 찾아와 결국 저는 빚만 잔뜩 안은 채 공장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종필이에게 갚기로 했던 돈은 계속 미뤄져 그에 대한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돈은 언제쯤?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내가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재촉하지? 그때 저는 제 형편만 생각해 제 체면만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종필아, 너 그거 빌려준 거지? 투자한 거 아니잖아. 나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기분 나쁘다. 그 말에 종필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연락처도 제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잃은 게 단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하나였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은 몇 번이나 부침을 겪으며 그럭저럭 삶이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종필이와의 일은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있는 낡은 모처럼 때때로 생각나면서도 제가 스스로 꺼내보지 않으려 애쓴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작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죠. 구 김종필 추모 사진전.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전이라니? 그 친구가 사진을 찍었다고? 그리고 라는 글자가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저 멍하니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수십 년 전 그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시골 아이들, 기찻길을 걷는 노부부, 포장마차에서 웃고 있는 중년의 여인들. 그 사진 하나하나엔 묘하게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켠, 작은 캡션에서 그의 흔적을 만났습니다. 촬영자, 김종필, 1962, 2022. 세상의 조용한 순간들을 담고 싶었던 사람, 전시 구석, 방명록과 함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필 형,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눈을 잃지 않으셨어요. 형이 담아준 사진 덕분에 나는 내 어머니의 미소를 처음 봤어요. 아직도 골목에서 형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그 방명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떨며 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 미안하다, 종필아. 그땐 내가 많이 어리석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필이의 형이라는 분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씨 아니세요? 종필이 생전에 자주 얘기하던 분인데 저는 순간 말이 막혀 형님은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종필이가 적은 일기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을 펴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더군요. 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친구였, 가장 아픈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가 나처럼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외면했던 그 기억을 그는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용서하길 바란다고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종필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종필이를 떠올립니다. 그 친구의 웃는 얼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뛰던 골목길, 밤늦도록 술잔 기울이며 나눴던 꿈 같은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을 그때는 왜 그토록 쉽게 밀어냈을까요? 왜 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도움의 손길을 상처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30년 동안 숨겨왔던 후회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필이가 남긴 짧은 메모 하나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진다. 하지만 그 욕심이 사람을 버리게 하면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 내 안에 좋은 사람, 즉, 나 자신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뢰를 그때의 불안과 조급함에 밀려 뭉개버렸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나중에 사과하면 되겠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그때가 아니면 닿지 않는 겁니다. 종필이는 나를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따뜻하게 원망도 없이 미움도 없이. 그게 더 아프더군요. 그의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마을 사람들, 동네 아이들, 사진을 찍어준 이웃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종필 씨는 참 사람을 사람답게 보던 분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친구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랍 깊숙이 박아두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20대의 종필이와 제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토록 아프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 액자에 담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필이가 남긴 메모를 작은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란다. 그 말은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숙제입니다. 종필이는 이미 저를 용서했지만 나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더 늦기 전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하나씩 보입니다. 그때는 그토록 간절했던 돈, 그 조급한 성공, 내 이름 하나 알리고 싶던 욕망.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나 싶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버텨야만 하는 가장으로서 나름의 절박함을 안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길 바라고 그 욕심은 어쩌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욕심이 사람을 밀어내고 말을 다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가 되면 그건 더 이상 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마음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려 하고 조금 더 자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내보면 참 간단하더군요. 문제는 용기였습니다. 조금만 용기 냈다면 종필이에게도 일찍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땐 성공이 커 보였고 중년엔 안정이 전부 같았지만 지금 저는 사람 하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종필이는 이제 없지만 그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배운 것, 그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 더 사람답게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에 서서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고백해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가까웠지만 등 돌리게 된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많이 어리석었어.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너를 그리워해. 말은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도착 시간보다 도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종필아, 네가 준 용서와 마지막 선물.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갈.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살아갈.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라는 건 늘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잃은 게 돈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은 참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진심을 들여다봤더라면. 종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친구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말은 지금도 제 가슴 한쪽을 붙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란다. 그 말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풀지 못한 감정, 미안한 이름 하나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문자, 조용한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다시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은 진심은 있을지 몰라도 늦은 용서는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조각을 함께 나눈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